안녕하세요. 나주겜입니다. 2018년 12월 28일 금요일 2018년의 마지막 거래일이 오늘 끝났습니다. 거래일이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그냥 코스피 차트를 켜놓고선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무슨 그림을 그린 거냐면 어, 그 뭐야 차트를 보고선 이 평이 언제쯤 수렴하나 대충 날짜를 계산을 해보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코스피가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일단은 중요한 날이 언제쯤 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대충 뭐 요 정도쯤 날짜를 이렇게 이 평을 지금 그려본 거예요. 대충 횡보한다고 가정했을 때 횡보를 하고 있으면 지금 60일선이 이렇게 내려올 테고 뭐 21선이 이렇게 갈 테고 그리고 뭐 11선, 5일선 이렇게 거서 쭉 가보면 대충 요 날짜쯤 1월 17일? 1월 17일쯤 되면 이평이 수렴을 할 건데 그 기간 안에 일단 수급의 흐름에 따라서 요 기간 안에 이제 수급의 흐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급의 흐름에 따라서 이날 상승을 할 건지 하락을 할 건지 대충 요쯤 되면은 상승을 하거나 하락을 하거나 어느 정도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요거는 그냥 그동안의 차트나 뭐 경험상으로 밀어봤을 때 이평 수렴하는 것까지 계산을 해서 제가 날짜를 그냥 임의대로 정해본 거예요. 뭐 이날 돼도 무조건 오른다는 게 아니고 요 기간이 그래도 중요한 기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휴장일까지 계산을 해서 12월 2일부터 해서 한 11일 정도는 횡보를 하면서 수급을 조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만약에 수급의 흐름이 좋지 않다. 그리고 대차 상환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런다고 하면 또 여기서 내려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은 올려가려면 좀 급등이 나오거나 이제 어느 정도 요 위에 있는 선까지 뭐 121선이라든지 224일선 같은 경우에도 수렴하는 기간대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폭이 한 요 정도까지 뭐 2100을 돌파를 해서 2200까지는 못 가요. 이제 2200까지 가는 거는 일단은 좀 보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좀 내려온다 그랬을 때는 한 2150까지만이라도 가면 좀 좋지 않을까. 여기 2150까지 가려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을 갖다가 건드려 준다는 얘기죠. 이 부분을 건드려 준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한 번도 안 건드렸어요. 거의 이 부분은 지금 아직도 물려있는 사람들 2100선에서 물려있는 사람들은 빠져나오질 못했다는 얘기죠. 아래쪽에서 지금 계속 한 두 달 정도 횡보를 갖다가 이었는데 엄청 길은 것 같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 두 달이 엄청 길은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긴 기간 아니에요. 주식 더 오래 하시면 두 달 정도는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는 그런 기간이 됩니다. 막상 하다 보면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어느덧 이제 몇 년이 지나버렸는데 그렇게 지나버리니까 별거 아니고 올라갈 때도 특별히 신경 안 쓰고 있다 보니까 그냥 작년 같은 한 해는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작년에는 특별히 거래 안 하고 아무거나 사도 막 오르고 이러니까 제가 주식을 엄청 잘하는 줄 알았어요. 엄청 잘하는 줄 알고 정말 막 아무거나 사도 다 내가 수익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장이 올라서 다들 수익이 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 빠졌기 때문에 이제 수익 나신 분보다는 손실 나신 분들이 많을 거고 그 손실의 폭이 얼마나 적으냐 이제 뭐 그 정도 차이 수익이 나신 분은 참 잘한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10월 달에 이렇게 빠진 경우 같은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수익이 나셨다면 상당히 잘한 거고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한 해를 결산했을 때는 뭐 여태까지 한 걸로 따지면 수익은 맞지만 올 한 해로만 계산하면 올 한 해 농사는 마이너스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마이너스로 마감을 하게 됐네요. 결국에 조금 아쉽네요. 조금만 더 뭔가를 해냈으면 약간의 모험수를 뒀으면 가능했을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 이제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모험수를 두고 이러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시간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일단 뭐 수익 냈던 부분은 거의 다 반납을 했고 어쨌든 평가 자체로다가 손실이기 때문에 손실이라고 하는 거고 1년으로만 봤을 때는 그리고 내년에는 뭐 다시 수익으로 돌아온다고 하면 어쨌든 뭐 전체적인 수익을 가져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산만 증가한 상태예요. 지금은 2010 작년이었죠. 2017년에 주가가 많이 오르는 바람에 그냥 자산은 많이 증가해 있지만 올해 한 해로만 봤을 때는 손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혹시나 손실 나신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손실이 확정된 손실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꼭 손실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시간이 남아 있고 일단은 제가 지금 계산한 바로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본 거예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때쯤 되면 중요한 날짜 대충 요 정도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월 초부터 막 급등을 해갖고 올라갈 자리는 아니고요. 여기가 막 급등을 해서 올라갈 자리는 아니고 조금 더 횡보를 하면서 일단은 수급의 흐름을 좀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어쨌든 뭐 제가 예상한 부분 중에 맞았던 부분은 올해는 요 정도에서 마감을 할 거라고 했는데 여기서 마감을 하긴 했네요.
여기서 마감을 일단은 했어요. 저는 조금 더 내릴 가능성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미 증시가 예상 외로다가 올라오면서 국내 증시까지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고, 오늘 이렇게 증시가 오른 데에는 또 결정적인 요인을 한 게 있었죠. 결정적인 요인을 한 게 원달러 환율 자체가 지금 종합 시황을 한번 볼게요. 원달러 환율 자체가 정말 드디어 1120원대를 깨고 1115원대까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제가 어제 장중에 1100원대까지 갔었다 그랬는데 이 원달러 환율이 이게 내려가주는 바람에 외국인이 국내를 진입하는 좀 수월한 그런 상태가 돼버려서 외국인들이 지금 뭐 현물부터 선물 그리고 옵션까지도 전부 지금 상방으로다가 선택을 해갖고 그리고 달러 매도하면서 여기 들어왔기 때문에 어쨌거나 마지막에는 이렇게 우리 증시가 그래도 2050은 못 갔지만 플러스로다가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좀 많이 올라왔네요. 그리고 현재 미 증시 같은 경우도 올해 하락폭이 최근에 좀 세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많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많이 올라와서 아까 국내 우리 장 마감할 때까지만 해도 일단은 마이너스였는데 다시 이제 플러스로 돌아서 가지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걸로 봐서는 올해는 어쨌든 살짝 미 증시도 올라서 끝날 거다. 근데 이제 그게 전부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도 우리에게는 뭐 무역전쟁이라는 그 이슈가 2월 달까지라서 얼마 안 남았어요. 2월 달까지 뭔가 좀 협상이 잘 이루어져서 그 뭔가 이제 주가가 올랐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세계적인 악재죠. 트럼프라는 이 미국의 대표 지도자가 또 무슨 폭탄 발언을 쏟아낼지에 대한 관심도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뭔가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큰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요. 주가가 어차피 이제 미 증시도 그렇고 세계 증시 자체가 너무 한 10년 동안 특히나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쉴 새 없이 달려왔단 말이에요. 쉴 새 없이 달려왔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조금만 있으면 2년 정도 더 있으면은 이제 그 미 대선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다시 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주가가 하락하면 이거 항상 그래요. 주가가 대선 기간에 주가 떨어진다. 그러면 정권 바뀝니다. 우리 국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증시가 폭락한다. 그러면 정권 바뀝니다. 항상 이거는 그냥 거의 불변의 진리라서 제가 봤을 때 트럼프가 좀 큰 그림을 그리고 주가를 미리 좀 빼놓는 게 아닌가. 그래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닐까라는 그냥 저 나름대로의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 얘가 도대체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는 아직 2년이나 남았는데 벌써부터 주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 돼서 주가 내려가면 아무래도 지금 같은 이런 느낌이면 트럼프 재선되기 힘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도 약간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써갖고 막 유가 가지고 장난치고 뭐 뭔가 이렇게 안전자산들로다가 막 돌리게 했다가 주가 증시를 갖다가 좀 폭락을 시켰다가 좀 횡보를 시켜서 자기 그 대선 될 때쯤 되면 주가를 올릴 수 있는 뭔가를 갖다가 이뤄내려고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무역전쟁이 좀 장기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지도자가 또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일단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여전히 안전자산인 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승세를 멈추고 있진 않아요. 지금 계속 조금씩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금 포트는 그래도 좀 괜찮다라고 얘기했던 게 얘네들은 어쨌거나 이게 횡보하는 기간 중에도 사람들의 불안 심리가 남아있을 때는 금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상승을 할 겁니다. 일단은. 그래서 뭐 요거는 사실은 선물하시는 분들한테 해당되는 얘기라서 이제 주식만 하시는 분들은 저기 할 게 없고요. 뭐 특별히 무슨 그 종목을 사갖고 한다 그러는데 그거는 그렇게 큰 이익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 제가 최근에 저는 이제 거의 요거 WTI 그 원유 갖고만 거래를 했었는데 뭐 600달러 벌어놓고 그냥 그다음부터는 거래 안 했어요. 너무 변동성이 심해갖고 이거 방향 한번 잘못 잡았다가는 그냥 한 방에 가겠다 싶어갖고 조금 안정세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갖고 거래를 안 했어요. 최근에 이거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한번 선물하신 분들 특히 오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대박 났거나 쪽박 찼거나 뭐 그냥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한 방에 갑니다 진짜. 막 100틱씩 움직여버리니까 한 번에 한 계약만 들어가도 100만원이 왔다 갔다 그냥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쉽게 최근에는 이걸 건드리진 않고 그냥 구경만 했습니다. 구경만 하고 저도 이제 선물도 조금 하고는 있는데 한 계약씩만 하고 있는데 구경만 했는데 정말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어요. 일단은 그렇게 됐고 우리 이제 야간 증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쭉 올랐죠. 근데 이거는 이제 어쨌든 올해 장이 마감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가 돼야 되고, 내년도 이제 1월 2일 날이죠. 1월 2일 날 장이 열리면 그날은 또 1시간 늦춰져서 10시부터 개장을 합니다. 뭐 저기도 해야죠. 시무식도 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해야 되고, 이제 올해는 파이팅 해야지 하고서 또 이제 첫 출근한 사람들 모아놓고서 뭐 그렇게 하겠죠. 일단은 그렇게 해갖고 1월 2일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뭐 내년이 된다 그래서 갑자기 막 시작하자마자부터 폭락을 한다거나 막 시작하자마자부터 막 올라간다거나 뭐 그런 걸 기대하지 마세요. 저 증시 자체가 그냥 봤을 때는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냥 항상 똑같아요. 특별한 일 없으면 그냥 똑같아요. 뭐 그 안에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져서 또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뭔가 움직일 수는 있어도, 어쨌거나 올 증시는 우리 같은 경우는 올라서 마감했다. 이게 그래도 마지막을 올라서 마감했다라는 게 그냥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좋아요. 우리 전체적인 상승 종목들이 더 많죠, 이렇게. 그래서 뭐 증시는 조금밖에 안 올랐다 그래도 실질적으로 체감하시기에는 여러분들이 느낀 거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뭔가 복구됐다, 올랐다, 뭐 이런 느낌으로다가 아마도 기분 좋게 마감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 수급의 흐름을 보고 있으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순매수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차익이 뭐냐고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프로그램이 매수하는 건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주체는 기관이랑 외국인입니다. 개인들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순수 이제 지수를 올릴 수 있는 흐름에 이 비차익을 갖다 놓는 이유는, 일단은 뭐 이 비차익이라는 거는 현물하고 이 현물과 선물과의 과 상관없이 매수를 하는 거, 그거를 갖다가 비차익이라고 하는 거고요. 차익 순매수 같은 경우는 요 선물과 현물을 갖다가 해지하는 전략을 통해 갖고 얻은 어떤 수익이나 이런 걸 가지고선 그 부분을 가지고 매수했던 거를 차익 매수, 그리고 차익 이제 매도, 뭐 차익 순매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크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이것도 플러스면 좋겠죠. 둘 다 플러스일 때가 제일 좋긴 한데, 어쨌거나 비차익 순매수가 많은 게 어쨌든 그 국내의 그 수급의 흐름의 영향에서는 조금 더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많았던 이유가 아무래도 외국인 자금이 국내로다가 이렇게 유입이 됐기 때문에 이제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그래도 연말쯤 돼서는 외국인들이 빠르게 매수하고 있지는 않지만 천천히 지금 국내에 주식들을 갖다가 사 모으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원달러 환율 자체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게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원달러 환율이 1130원대를 고점을 형성을 해서 거기서 방어를 막아주고 있고, 국내 이제 조선업들 같은 경우 이제 수출하는 업체들이 수주를 좀 많이 받아놨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다가 해서 다시 1140원대까지는 쉽게 올라가진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던 부분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았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그래도 바닥에서 살짝은 올라와서 이렇게 마감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제 같은 경우 또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이걸 한번 살펴볼게요. 시장 종합은 이 정도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대차거래, 제가 계속 대차거래는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었는데, 대차가 이렇게 감소를 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가 방송한 이후에 또 대차를 확인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대차를 확인했는데, 대차 수량이 얼마 감소를 안 했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수량을 감소를 안 해서 오늘 조금밖에 안 오르거나 아니면 안 오를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방송하는 시점은 미 증시가 끝난 시간도 아니고, 어차피 뭐 대차 거래에 대한 내역이 나온 시간도 아닙니다. 그냥 저기 저녁 시간대 지금 현재 시간이 7시 7분인데 8시 돼서 넘어서도 밤엔 항상 확인합니다. 이걸 확인하면 조금 마음이 괜찮아져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수량만 확인할 게 아니고 또 한 가지 확인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잔고가 얼마나 줄었느냐, 요거를 보시는 게 좋아요. 자, 어제 주가가 오르지를 않았어요. 그쵸? 어제 주가가 거의 오른 게 없었는데 거의 보합권이었잖아요. 보합권이었는데 대차도 얼마 감소를 안 했어요. 그래서 대차를 더 감소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대차 수량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0만원짜리를 갖다가 상환을 많이 하고 100원 몇백원짜리 있죠. 몇백원짜리나 몇천원짜리 종목을 갖다가 대차를 완전 많이 빌리면 수량은 이렇게밖에 줄어든 게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금액을 보시면 어제 1조 줄었습니다. 이렇게 63조에서 62조로 1조나 줄어들었어요. 이건 뭐냐면 우량주들이라든지 좀
현재가가 좀 그 주식의 가격 자체가 좀 큰 종목들을 많이 상환을 하고 짜잘한 종목들이 있죠. 그런 걸 많이 빌렸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렇게 수치가 막 많이 나온다고 좋다고 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도 보면 제가 이날 뭐 최대 수치가 나왔는데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였냐면은 이거였어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줄었으면은 대차 거래 잔고가 감소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많이 감소를 했는데 실제로는 금액은 감소한 게 아니고 오히려 대차가 증가를 했죠. 그쵸? 3천억 정도 증가를 했잖아요, 대차가. 이 얘기는 뭐냐면 잡주들만 상환했다는 얘기예요, 잡주들만. 그래서 이때 또 제가 그런 얘기는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주들이 자꾸 돌 거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반대입니다. 개별주들 도는 거를 갖다가 이제 놔두기는 놔두지만 개별주들은 어차피 돌아요. 어차피 테마도 왔다 갔다 걸고 도는 건 도는 건데 이 대차가 지금 감소를 했는데 이 전체적인 거를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 어제 대차가 감소한 물량들은 이거를 이제 이걸로 봐야 되겠네요. 이걸로다가 봤을 때 이거는 이제 어제 기준으로다가 본 겁니다. 대차 거래 잔고 큰 거부터 한번 본다고 하면은 이제 우량주들 중에 좀 큰 종목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대차가 어제 많이 감소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삼성전자, 삼성전기, 하이닉스, 뭐 넷마블, LG디스플레이 또 많이 신한지주.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금융권에 있는 종목들, 증권주들 많이 내려가 있죠. 은행주, 증권주 뭐 이런 것들 많이 내려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대차 상환을 하고 있어요. 대차 상환을 하는데 왜 안 오르느냐? 당연히 안 오르죠. 대차 상환을 하려면 낮은 가격에 대차 상환을 한다니까요. 대차 상환을 낮은 가격에 하고 싶은 거예요. 대차 상환을 위에서 상환할수록 자기들한테는 불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차를 최대한 가격이 낮은 선에서, 그러니까 안 올라가고 그냥 횡보하고 있고 비실비실하는 종목들을 갖다가 거래는 많고 그런 종목들을 대차 상환하기 좋은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안 오르는 거예요. 얘네들 많이 안 올랐죠. 오히려 더 내려갔을 거예요. 이거 한번 보시면 많이 안 내려갔는데, 근데 이게 꾸준히 이루어진다. 꾸준히, 그러니까 자주 보세요. 자주 보시면 꾸준히 이루어진다. 그러면 조만간에 올라간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요거는 그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거 자세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고선 느껴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일단 뭐 저 같은 경우도 오늘 대차 상환하는 것보다 또 그냥 그러고 있었어요. 오늘도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대차 상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국내 수급 자체가 조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게 어쨌든 긍정적인 요소로다가 지금 작용을 하고는 있다. 내년에는 주가 상승을 어느 정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오늘 같은 날은 저는 엄청 심심했어요. 왜냐하면 거래한 게 이거 딸랑 하나거든요. 셀트리온 제약 처음에 매수를 갖다가 시초가에 올라가는 거 보고, 아 오늘은 제가 또 이 노란색 자막에 보면 종목들을 적어놨는데 어떤 종목을 적어놨냐면은 여기 노란색 자막 지금 지나가는 거 보이시죠? 여기 보면은 나와라. 12월 28일 금요일 관심 종목 해놓고 대웅제약 해가지고 요거 제 검색식 제가 따로 만들어 놓은 걸로 해서 제가 올려드린다고 말씀드렸었죠. 네, 대웅제약, 뭐 아미코젠, 그리고 효성화학 이렇게 해가지고 올렸는데 요게 써놓은 거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보면은 이제 지금까지 본 바로, 그리고 확인해본 바로 오르긴 올라요. 대부분 오르긴 오르는데 당일날 바로 오르는 경우, 그럼 그 다음날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마이너스 갔다가 약간 플러스로다가 오는 종목들은 조금 천천히 오르더라. 일단 그거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트상에 보면 그런 자리예요. 여러분들이 보셔도 아 올라갈 만한 자리구나 라는 거는 아마 아실 거예요. 올라갈 만한 자리인데 어떻게 보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거기가 또 내려갈 수 있는 자리이기도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시고 손절할 부분은 손절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사보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종목이 그렇게 뭐 쓰레기 종목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아니니까 그런 거를 한번 살펴보시고 그 중에 내가 살만한 게 있으면 한 번쯤 관심을 가져봐라. 그리고 그게 이제 옆에다가 이제 가로하고선 그 섹터를 적어놓죠. 이렇게 테마 관련된 거라든지 섹터, 대웅제약이면 뭐 제약, 바이오, 그리고 아미코젠이면 제가 유전자 치료 뭐 이렇게 바이오라고 해서 적어놓고, 또 요거 뭐야 효성화학 해놓고 화학이라고 이렇게 적어놓는 이유는 그 섹터군이 올라갈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오늘 셀트리온 제약을 매수를 했던 겁니다. 물론 뭐 제가 매수를 해가지고 오늘 바로 수익권으로 다 가진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63,900원에 매수를 해놨었는데 실질적으로 오늘 주가 마감된 부분은 얼마야? 63,500원 살짝 아래죠?
뭐 0. 몇 퍼센트, 1% 이내권이기는 한데 어쨌든 저 같은 경우도 오늘 그렇게 하고 나서는 왜 다른 것들을 매수하거나 아니면은 뭐 매도를 하지 않았냐. 수급의 흐름이 장중에 계속 끝까지 오를 것 같은 수급이 나오는데 거기서 팔기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종가까지 그냥 기다렸어요. 종가에 팔만한 게 있나? 근데 종가까지 또 많이도 안 올려요. 그래서 안 팔았습니다. 그냥 더 올라갈 것 같아서. 하지만 그냥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 조금 더 내려왔다 올라갈 가능성도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들 나오는 것들도 오늘은 조금 많이 나와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정을 하시는 데는 조금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잘 선택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같은 날은 매수한다기보다는 약간 매도 그리고 매수하는 거는 약간 음봉 나오는 것들을 매수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제약을 매수했는데 약간 조금 아래서 매수했으면 하는 아쉬운 감은 있지만 어쨌든 제약 섹터가 움직인 거는 사실이고 제가 그중에 선택을 그냥 요걸 했을 뿐이지 전체적인 제약 섹터는 오늘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모두 수고하셨고요. 내년에는 제가 더 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은 이제 쉬는 날이고 주말인데 주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검색식 영상 여러분 또 질문 올려주신 거 있어서 그걸 올려가지고 여러분들과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